안녕하세요. 네이버 마이박스 활용하기 3회차 수업입니다. 저희 오늘 3회차 수업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네이버 마이박스에 업로드해 놓은 파일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다른 PC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이버로 오셨나요? 네, 모두 네이버 홈으로 오셨으면요, 오른쪽 프로필 박스에서 마이박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프로필 박스에서 마이박스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이버 마이박스에 자료를 업로드 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나의 마이박스에 어떤 이제 파일과 폴더들이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캡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마이박스로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요 마이박스 로고 보이시는 요 마이박스를 클릭하시면은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이 되죠. 네이버 마이박스 클릭하시면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올려놓았던 이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요,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 하셨는데 사진과 동영상, 문서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 하셨죠. 근데 이것들을요, 제가 사실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원래 PC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가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른 일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모든 파일에 와 계시죠? 네, 모든 파일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웬만한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모두 이 폴더 안으로 다 이동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행이라는 폴더 있으실 거예요. 여행. 네, 여행이라는 폴더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여행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은 저희 그리스 여행, 이태리 여행, 일본 여행 이렇게 폴더별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여행지에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폴더별로 분류해 놨죠. 근데 언제 우리가 이 폴더를 공유할 일이 생기느냐? 저희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친구들 3명이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같이 여행을 갔어요. 같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은 각각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1, 친구 2, 친구 3이 있는데 이 친구 한 명도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 친구 2도 사진을 찍었고 친구 3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예쁜 풍경 사진을 주로 찍었고 이 친구는 또 3명이서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찍었던 사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를 활용을 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파일, 즉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이 3명의 친구 중에 1명이 지금 우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일단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다가 모아놓았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이 안에 일본 사진 2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다녀왔다면 정말 100장, 200장 넘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연습이니까 네, 2장의 사진이 있고요. 자, 다시 폴더 밖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여행을 클릭하시면 여행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세요. 여행이라는 폴더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폴더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는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모두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다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3명의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갔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2명의 친구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 폴더에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2명이 그 주소에 접속을 해서 바로 이 폴더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를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해보는 방법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 중에서 공유할 폴더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체크박스 보이시죠? 체크박스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가 선택이 됐고요. 왼쪽에 클릭된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얘를 공유하겠다. 공유라는 메뉴를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상단에 보이실 거예요. 공유. 상단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고요. 또는 나는 굳이 상단까지 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이 위에서 직접 메뉴를 선택해도 되지만 바로 내가 선택한 폴더나 파일에 요 빈 공간 있죠. 요 텍스트 있는 쪽으로는 클릭하시지 마세요. 아이콘이나 텍스트 있는 쪽은 클릭하지 마시고 요 빈 공간, 그렇다고 이런 빈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된 요 색깔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도 여기에도 공유라는 메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공유를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위에서 공유 클릭하셔도 돼요. 2가지 방법 중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위에 있는 이 공유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공유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네, 공유를 하는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는 링크 공유고 하나는 멤버 초대입니다. 네, 일단은 멤버 초대부터 배워볼게요. 밑에 있는 멤버 초대는 멤버를 초대하여 폴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 멤버를 초대한다 라는 거는 이 멤버를 초대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을 때에 이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멤버 초대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이 폴더 안에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친구들에게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멤버 초대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초대 클릭. 네, 멤버 초대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멤버 초대, 여기 좀 헷갈리지 마세요. 멤버 초대로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위에 링크 공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멤버 초대로 볼 거예요. 이 밑에만 보세요. 멤버 초대. 멤버 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즉 내가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에게 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를 같이 공유할 때 쓰는 거예요. 멤버 초대. 멤버 초대는 지인에게 지인을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에다가 입력되는 친구들에게. 그럼 이 친구들을 어떻게 초대하느냐? 이 방법이 지금 3가지예요. 네이버 아이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의 이메일로도 입력하실 수가 있고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다양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를 다 사용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들은 네이버 이메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구글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이메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메일 주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멤버를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3명 정도에게 초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로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할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네이버 아이디가 뭐니? 또는 너 이메일 주소 뭐니? 이런 것들 이제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친구의 네이버 아이디를 한번 입력해 보는 겁니다. 네이버 원래는 이제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가 네이버 마이박스죠. 그래서 굳이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하게 되면은 아이디가 있고 골뱅이 있고 그 네이버.com이잖아요.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곳이 네이버 마이박스이기 때문에 굳이 뒤에는 네이버.com은 입력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아이디만 입력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디 하나 입력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아이디만 입력합니다.
네,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라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요. 요거는 뭐 친구분들의 뭐 아이디를 입력하셔도 좋고 또는 수강생 여러분들 본인의 이메일 주소도 한번 입력해 보셔서 연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수강생 여러분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보세요. 네, 원래 이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한번 수강생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계신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공유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쉼표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쉼표를 하나 찍어주시면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빠르게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메일 이제 네이버예요.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아이디를 하나 입력하고 요 쉼표를 하나 입력해 주세요. 콤마 하나 입력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제 하나의 이 멤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이시죠? 네, 쉼표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한다 그러면 쉼표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이버 이메일을 쓰는 사람인데 만약에 Gmail, 구글 Gmail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메일 주소를 gmail.com까지 꼭 다 적어줘야 됩니다. 네이버 메일을 쓰는 경우는 뒤에 네이버닷컴을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아이디만 쓰셔도 되지만 뭐 Gmail이나 뭐 다음 한메일의 경우는 전체 메일 주소를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 이제 Gmail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네, 이건 Gmail이기 때문에 전체 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겠죠. 메일 주소 다 입력해 주시면 역시나 콤마, 쉼표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친구가, 나는 이메일 주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친구들은요, 그럼 전화번호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의 전화번호 예를 들면은 010, 111-222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근데 전화번호는 우리 대시 없이 숫자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만 입력했죠. 원래는 이제 010 대시 있고 111 뭐 222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대시 없이 번호만 숫자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명을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네이버 이메일을 쓰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아이디만 입력을 해줬고요. 한 명은 네이버가 아니라 Gmail을 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전체 이 아이디부터 골뱅이 gmail.com까지 입력을 해줬고요. 각각의 이 이메일 주소나 또는 아이디는 꼭 이렇게 쉼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도 대시 없이 이렇게 번호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명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기 지금 잠시만요. 이 번호는 제가 이제 허브의 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만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입력을 하셨다. 잠시만요. 이렇게 입력을 했다.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초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초대라는 버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는 2명의 이메일 주소에게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전화번호도 입력하실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허브의 전화번호니까 제가 일단 입력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대시 없이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이메일 주소 또는 네이버 아이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초대 버튼 보입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이제 이 3명의 친구들에게 이 파일,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초대장이 가는 겁니다. 자, 초대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초대.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몇 명의 멤버와 이제 일본 여행을 공유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멤버 초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아까 입력한 요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이제 2개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걸 공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쪽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옆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지금 편집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옆에 꺽쇠가 보이실 거예요. 요 꺽쇠 한번 클릭해 보세요. 꺽쇠를 클릭해 보시면 네,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편집 가능, 읽기 가능 또는 삭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친구 1, 친구 2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편집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요 두 명이 이 폴더에 접근해서 이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어서 봤는데 사진이 이 안에 일단 지금 두 개가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개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진 중에서 이제 세 명이 동시에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세 명이 이렇게 동시에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친구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눈을 감았고, 뭐 한 친구도 또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눈 감은 친구가 요 사진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봤죠? 근데 뭐야, 나만 너무 안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이 사진을 그냥 확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영영 이 사진이 삭제가 돼버리겠죠. 그럼 잘 나온 나머지 두 명 친구들은 섭섭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얼굴에 이제 사진이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얼굴에 사진이 잘 나왔건 못 나왔건 일단은 찍은 것도 다 추억이니까 사진은 그냥 두자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면은 편집 가능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읽기만 가능하도록 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각각의 내가 초대한 멤버들에 대해서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가능하다는 권한을 받으면 지금 초대받은 이 사람이 이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가서 이 사진을 뭔가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진에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뭐 사진에 어떤 뭐 밝기를 조정하거나 이런 편집이 가능한 거고요. 읽기 가능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원본 사진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사진 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삭제 권한을 주면은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서 내 얼굴만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그랬을 때 단체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 권한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친구들에게 여행을 같이 갔다 온 친구들에게 공유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이 폴더 안에 중요한 문서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폴더 안에 문서를 넣어놓고 다른 이제 팀원들과 공유를 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편집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편집 가능한 권한을 줘야지 다른 팀원이 여기 이제 이 파일 안에 접속을 해서 뭐 단어를 고친다든지 뭐 오타를 수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서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죠. 근데 편집하지 말고 원본만 그대로 확인하세요라는 경우는 읽기 가능한 권한만 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읽기 가능으로 바꿀게요. 이제 원본은 보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구 1, 2, 친구 두 번째 친구에게도 읽기 가능 권한만 주겠습니다. 요거는요, 사람별로 다를 수 있어요. 권한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특히 일하시는 경우에 이것들을 공유할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동시에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A라는 사람에게는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B라는 사람에게는 권한 없이 그냥 읽기 가능한 권한만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각각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사진이니까 원본만 그대로 보도록 읽기 가능한 권한으로만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제 공유는 끝난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아까 보냈어요. 초대 버튼을 아까 클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권한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이메일로 제가 한번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제 두 명인데 제가 미리 다른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 이메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냈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초대를 한 것을
이메일 주소로 초대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초대를 받은 거죠. 어디로? 네이버 메일로. 그래서 누구누구님의 공유 초대를 수락해 주세요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이제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내 권한은 이제 읽을 수 있는 또는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뭐 이런 권한을 준 거다. 이렇게 이제 권한이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친구죠. 이 친구는 이 초대 메일을 받고 이 초대를 수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락을 하면은 한번 수락해 볼게요. 수락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 친구의 이메일에서 이제 공유 수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 클릭하시면은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가 열리면서 이건 지금 친구입니다. 친구. 초대받은 친구예요. 친구가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들어가서 아까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친구 한 번 더 볼게요. 아까 이제 이 초대를 했을 때 2명의 친구에게 초대를 했죠. 다른 친구는 이제 구글 지메일로 초대를 했었는데, 이 친구에게도 메일에 이렇게 오겠죠. 누구누구님의 공유 초대를 수락해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초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메일을 클릭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초대가 왔다라고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럼 초대를 받은 사람은 수락을 클릭하면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이 돼서 그 사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메일이나 네이버 아이디로도 초대를 할 수 있었지만 아까 전화번호로도 입력을 할 수 있었죠. 대시 없이 전화번호만 입력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초대를 받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일단 이메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 전화번호의 주인은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문자로 1588-3820 요거 이제 네이버의 공식적인 전화번호죠. 여기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거 문자 메시지예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누구누구님의 공유 초대를 수락해 주세요라고 링크가 옵니다. 그럼 휴대폰 메시지에서 이 링크를 터치하면은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초대 메시지를 보내면은 우리가 공유한 이 파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초대를 했으면은 일단 X로 요거 이제 닫아볼게요. 이제 초대하는 과정이 모두 종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X 클릭하시면은 자, 우리는 이제 일본 여행, 내가 가지고 있는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 옆에는 요 사람 모양의 요 아이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폴더와 다르게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는 다른 사람이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권한을 줬다. 접근 권한. 즉 초대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폴더를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지인들에게, 즉 내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보내서 그 사진을 보거나 또 편집하거나 이런 권한을 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배워보셨습니다. 그럼 이번엔요. 불특정 다수에게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아마 저처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실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또는 유튜브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꼭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튜브나 또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멋진 사진이나 동영상에 볼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이번엔요. 아까 일본 여행이라는 이 폴더는 지인들과 공유를 해보았으니 이 그리스 여행 있죠.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를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왼쪽 체크박스 클릭하셔서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유라는 메뉴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유라는 메뉴 클릭하셔도 좋고 또는 요 블록으로 색칠된 요 선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여기서도 공유라는 메뉴가 나오죠. 우리 공유라는 메뉴로 가게 되면은 요 공유 버튼을 클릭하셔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의 세부적인 메뉴로 나눠져요. 근데 멤버 초대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공유를 하는 거고요. 이 위에는 링크 공유. 링크 공유가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달해서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유 버튼 클릭하셔도 링크 공유라는 메뉴 똑같이 나오고요. 우리 링크 공유 클릭해 보실게요. 네, 링크 공유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밑에 멤버 초대는 보지 마세요. 우리 지금 링크 공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링크 공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링크 공유에 대한 설명 바로 밑에 있어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사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링크만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이 폴더에 고유의 링크가, 즉 주소가 부여가 된 겁니다. 이 링크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링크 복사를 클릭해 보시면 네, 링크 복사를 클릭해 보시면은 링크 복사되었습니다라고 하단에 메시지 뜨죠.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이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이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상단에 탭 하나 열어보실게요. 인터넷에서 새로운 탭 하나 열어보실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셔서 새로운 탭 열어보시고 그리고 이 주소 입력 창에다가 바로 그 주소를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뭐 메모장을 실행시키셔서 이 메모장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아까 그 주소가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메모장으로 보여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인터넷 창에 주소 입력 줄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바로 붙여넣기라는 메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사해 놓은 그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주소가 붙여넣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엔터 입력해 주시면은 네, 여기 지금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 사진 두 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요거 확인을 하셨으니까, 요 지금 새롭게 연 창은 일단 X로 닫아주시고요. 요 메커니즘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주소를 하나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주소를 나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나 또는 뭐 여러 사람에게 그냥 이 링크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링크 주소를 공유를 하고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 그리스 여행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죠. 그럼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요, 링크를 만들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편집 허용이라는 건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 뭔가 편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 말은 이 링크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라. 원본 그대로 유지하고 조회하는 정도만 가능하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편집하게 한다 그러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활성화해 놓으시면 되죠. 근데 보통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 파일을 이 링크로 공유를 할 때는 편집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만약 100명에게 이 주소를 공유했어요. 그럼 100명이 볼 때마다 계속 뭔가 원본 사진에 편집을 한다면은 원본 사진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본 사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편집 허용은 이 링크 공유에서는 웬만하면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암호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암호 설정은요, 이 링크에 도달한다고 모두 이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링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 주소를 공유해 놓았어요. 근데 너무 연관성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진을 다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나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실 때 그 연관성 있는 사람들에게만 암호를 알려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암호 설정을 한번 활성화시켜 볼게요. 예, 암호를 활성화시켜 보시면은 4자에서 8자 사이에 영문이나 숫자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1, 2, 3, 4 입력해 볼게요. 1, 2, 3, 4. 네, 원래는 이제 좀 더 복잡해야겠지만 일단 쉽게 1, 2, 3, 4라고 이렇게 암호를 설정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링크를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건요. 지금 우리가 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접속해 놓은 이 인터넷 창에서는 동일한 아이디로 지금 계속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암호 설정이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인터넷 요 익스플로러, 요 엣지를 통해서 접속을 했는데 크롬 창으로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야지 완전히 다른 아이디로 인식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봐서 지금 크롬을 열었어요. 구글 크롬. 크롬을 열어서 요게 이제 혹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화면을 보시면서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아까 우리가 공유한 요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링크에 이제 접속을 했다고 볼게요. 링크에 접속을 해놓으면 주소 표시줄에 클릭해서 마이너스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붙여 넣고 엔터 치면은 자, 이때 보세요. 공유 링크가 암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공유를 하기 전에 1, 2, 3, 4라는 암호를 설정했죠. 이 경우에는 이 링크에만 들어간다고 모든 사진을 조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링크에 접속을 하더라도 이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 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가 1, 2, 3, 4였죠. 그래서 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면은 여기다가 1, 2, 3, 4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확인 클릭하면은 이제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네이버 마이박스로 돌아오셔서 링크만 있으면 너무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럴 때는 암호를 따로 설정해서 이 암호를 이 관련인들에게 알려주어서 이 암호를 가진 사람들만 이 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제한을 두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고급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이 공유된 폴더에 대해서 공유 기간이나 접근 횟수나 내려받기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유 기한이라는 게 이 폴더를 공유하는 게 뭐 일주일 동안만 공유를 하겠다. 일주일이 지나면은 아무리 폴더에 접속을 해도 열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또 한 사람이 뭐 2번 이상은 접근할 수 없도록 아이디별로 제한을 놓는다던가 이렇게 제한을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무료 회원은 불가능하고요. 네이버 마이박스의 유료 회원들만 설정 가능한 기능입니다. 무료 회원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공유가 됐으니까 일단은 X로 클릭하셔서 닫아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이 보이시나요?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는 우리가 지인들,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 표시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스 여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인들에게 공유를 한 게 아니라 링크를 아예 생성을 해서 그 링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접속할 수 있도록 주는 링크를 만든 요 폴더라는 요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폴더에다가만 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개별 파일에도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개별 파일의 경우에는 메뉴가 살짝 좀 다르게 나타나니까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7번 알프스라는 요 개별 파일이 있습니다. 폴더가 아니라 파일이죠. 요 파일을 한번 왼쪽 체크박스로 클릭해 보실게요. 네, 클릭해 보시면 선택을 하시고 이 멋진 알프스 산맥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상단에 공유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이 블록으로 지정된 이 선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도 공유라는 기능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클릭하시면은 네, 여기는 메뉴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자, 일단 링크 공유라는 건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링크 공유와 동일해요. 링크 공유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네, 똑같죠?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X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파일이나 폴더나 이렇게 링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알프스라는 이 파일을 클릭하셔서 다시 공유 버튼 클릭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링크 공유로 배웠지만 이것을 메일이나 블로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 메일이라는 거는 우리 메일 보낼 때 메일에다 글도 쓰지만 첨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네이버 메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 메일에서 예를 들면 이제 메일을 쓰기로 들어갔다. 그럼 이제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고 제목 입력하고 여기 밑에 뭐 내용을 쓰고 여기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요.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는 메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메일을 클릭한다면은 이 파일이 첨부된 형태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메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메일을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메일 쓰기라는 그대로 메뉴로 들어가되 파일 첨부는 내가 선택한 파일이 바로 첨부가 되도록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메일 쓰기로 연동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일 쓰기로 바로 연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일 쓰기는 일단 X로 닫을게요. 네, 그래서 개별 파일의 경우는 선택을 하시면 공유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 링크를 공유하거나 링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거나 또는 바로 이메일에 이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연동되거나 또는 블로그의 경우는 블로그 글쓰기 메뉴에서 이 사진이 바로 첨부된 형태로 블로그 글쓰기 메뉴로 연결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링크도 이렇게 생성을 해보고 또는 공유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알프스 그리스 여행을 할게요. 이거 우리 그리스 여행이라는 요 폴더에 대해서 링크를 생성을 했는데 요거를 뭐 3년, 5년, 6년, 7년 계속 길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없겠죠. 한 1년 정도 공유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공유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공유되지 않도록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링크를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링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에 접근할 수 없게 제한이 되는 거죠. 접근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링크를 제거하시는 방법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 여행이라는 이 폴더 옆에 이 링크 표시 보이시죠? 링크. 이 링크 표시를 클릭합니다. 링크 표시를 클릭하면은 지금 이렇게 링크가 이미 생성되어 있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암호까지 아까 설정해놨어요.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링크 삭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링크를 아예 삭제하겠다. 링크 삭제를 클릭하시면
네, 이제 링크가 삭제된다고 나오고요. 그대로 확인 클릭하시면 되죠. 이 링크가 삭제되면은 더 이상 이 링크에 접근할 수 없다. 즉 그리스 여행이라는 폴더는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 그리스 여행이라는 이 폴더에 대해서 링크 공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X로 그냥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링크 표시가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유도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사진을 공유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 사진을 공유했던 친구와 절교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절교를 했다. 그럼 더 이상 이 친구에게 이 사진을 뭐 공유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공유를 그냥 그만 중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표시 있죠? 사람 표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지금 멤버 초대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서 멤버 공유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공유 해제를 클릭하시면 네, 요 일본 여행 폴더의 공유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확인 클릭하시면은 네, 요 이제 일본 여행이라는 폴더에 대한 요 메뉴는 X로 닫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행에 대한 요 친구들과 멤버들과 공유한 것도 해제가 되는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고 싶은 폴더나 파일을 공유했다가 또 공유를 취소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을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편집 기능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림자가 져서 좀 어둡게 찍힌다든지 또는 사진이 있으면은 주인공이 있고 뒤에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있죠. 이런 행인들을 모자이크 처리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보통은 이제 사진 편집을 위한 전문적인 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정도는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여행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계시죠? 여행이라는 폴더에서 보시면은 요 사진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알프스라는 이름의 사진이죠. 보이시죠?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사진을 이 알프스라는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파일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우리가 업로드 시켜놓은 파일을 훨씬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시려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시 네이버 마이박스의 그 파일과 폴더 목록으로 돌아가요. 요거 이제 이따가 요거는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요 밑에 사진을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을 축소해서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진이 이제 가로 세로가 좀 뒤집혀서 저장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 회전, 요게 이제 회전 버튼이에요. 그래서 회전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죠.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을 회전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휴대폰에서 갤러리에 사진을 저장하셨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 조금은 익숙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것 외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바로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별표라는 이 별표는요, 우리가 배우셨던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이 사진을, 물론 이제 파일을 즐겨찾기 하시려면은, 이 파일의 목록에서 이 별표를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 클릭하셔서 큰 화면으로 보시다가, 이거 내가 즐겨찾기를 추가해놔야겠다 하실 때 여기서도 즐겨찾기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요 클릭하시면은 즐겨찾기 함으로 이 사진이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폭죽 모양 보이시나요? 폭죽 모양. 요게 바로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폭죽 모양. 오른쪽 상단에서 두 번째. 이 폭죽 모양은 포토 에디터라고 합니다. 사진을 편집하는 기능이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포토 에디터를 클릭해 보시면 네, 화면이 이렇게 조금 바뀌죠. 그래서 지금 사진이 이 가운데에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가장 상단에는 크기 조정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는 필터부터 나오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필터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원래 메뉴가 더 나와야 되는데 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 인터넷 창의 화면 배율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창에서 주소 표시줄 있죠. 주소 표시줄 오른쪽 끝에 가시면 점 3개 보이실 겁니다. 네, 혹시 그 브라우저로 접속하신 분들은 이 점 3개가 이렇게 점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점 3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점 3개 클릭해 주셔서 이 배율을 좀 축소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냥 80, 75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이 파란색으로 완료 버튼까지 다 보이시도록 화면을 배율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완료 버튼 확인을 하셨으면은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기능을 다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이 기능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 주요한 기능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가장 상단에 보시면은 크기 있습니다. 크기. 이건 이제 사진의 크기를 조정하는 건데 이 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사진의 어떤 해상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본의 해상도는 가로가 1280, 세로가 853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1280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PC 화면이나 또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실 때 이 지금 파란색인 거는 무수히 많은 색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가로에 1080개의 점들이 모여 있고 세로에 853개의 점들이 모여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하실 때는 요 이제 크기를 좀 조정하시는데 요 기능은 지금 저희 수업에서는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일단 이제 사진의 크기, 해상도를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두 번째 보시면 자르기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 회전이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 사진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먼저 상단에 90도라는 요 아이콘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사진을 계속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 나중에 한번 클릭해 보시면서 살펴보시고요. 지금은 사진을 잘라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밑에 종횡비에서 보시면은 자유형으로 되어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1대1 비율, 정사각형의 비율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밑에서 1대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1대1 비율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가로로 긴 사각형이었는데 1대1 비율의 정사각형으로 사진을 잘라주죠. 다시 원본 클릭해 보세요. 다시 원본을 클릭하시면 원본대로 가고요. 예를 들면 이제 왼쪽 하단에는 이 돌멩이 부분을 내가 이 사진에서 없애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 사진에서 각 꼭지점마다 이렇게 꺽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꺽쇠는 드래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니은자 모양의 하얀 꺽쇠 보이시죠? 이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잘라내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 돌멩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이 부분을 지금 잘라낸 거예요. 우리는 돌멩이를 잘라냈지만 보통 이제 사진에서는 뭐 행인이나 또 뭐 어떤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 라이브박스에서 포토 에디터로 쉽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원본 사진과 다르게 우리가 좀 잘라낼 부분을 잘라냈죠. 이거 적용하겠다. 그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적용 보이시나요? 지금 요거 자른 거를 적용하겠다. 그럼 적용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원본이랑 이제 좀 다르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용 클릭해 보실게요. 네, 적용을 클릭하시면 이제 잘라진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잘라진 돌멩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뉴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필터예요.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건 사진에 필터를 씌우는 거예요. 필터 클릭하시면 지금은 오리지널 원본인데 이거 하나하나 클릭하실 때마다 사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밝게 또는 흑백, 뭐 갈색 톤, 노랑 톤, 또는 빈티지 톤으로 바뀌는데 다양한 필터들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사진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동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뭐 노란색 필터, 핑크색 필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오시려면은 스크롤 막대를 다시 위로 쭉 올리셔서 오리지널로 오시면 돼요. 저는 일단 오리지널로 올게요. 원본으로. 그래서 사진에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고정. 고정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거는 사진의 밝기부터 뭐 선명도, 뭐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 하나하나 조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손대지 않은 상태, 원본 그대로예요. 내가 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밝기 메뉴에 가시면은 이 동그라미 가운데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동그라미 하얀색으로 변하고요. 이때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 숫자가 커지면서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과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원본이 이렇게 어두웠는데 이미지에 클릭했던 거에서 손을 톡 떼시면은 지금 이렇게 밝아졌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셨다가 손 떼보시면은 어느 정도 밝아졌는지 이렇게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더 어두워지겠죠. 밝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채도나 선명도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조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밝기를 내가 지금 20 정도로 더 밝게 했는데 원본으로 돌이키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숫자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원본으로 오는 거겠죠. 근데 원본으로 오시려면은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0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여기 숫자 그냥 클릭하셔서 입력하셔도 돼요. 지금 밝기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되죠. 이때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0 입력하시면은 원래 밝기대로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조정해 가시면서 사진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액자 있습니다. 이 사진에 액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액자 클릭해 보시면 지금은 액자가 없습니다. 테두리가 없는데 굵은 테두리, 얇은 테두리, 검은 테두리 등등 선택하시는 대로 액자의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얀 테두리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사진에 테두리가 생겼죠. 테두리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테두리 밑에 서명이라는 거 있습니다. 서명. 이 서명을 클릭해 보시면요. 이 서명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내가 찍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이다라고 쾅쾅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즉 사진에다가 뭐 사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세 가지 옵션이 있는 이유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서명 안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명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텍스트 형태로 서명을 넣고 싶다.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네, 요 사진 위에 텍스트로 이 사진의 주소가 나올 겁니다. 요 주소는 지금 상단에 보신 요 주소 표시줄이 그냥 임의로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편집하시려면요. 요 사진 위에 요 지금 텍스트 들어간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형광펜이 생깁니다. 네, 이때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고 알프스 산맥에서 이런 식으로 서명을 남기실 수 있다는 거죠. 사진에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넣으시는 게 텍스트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템플릿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네, 텍스트와 템플릿 두 개는 동시에 적용 못합니다. 하나씩만 적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템플릿을 선택하시면은 네, 템플릿을 선택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텍스트형의 서명은 사라지고 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 도장 형태의 템플릿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두 번째 배낭여행자라는 걸 선택해 볼게요. 배낭여행자로 바꿔주시면은 이 배낭여행자라는 요 텍스트 대신에 요 알프스 산맥에서 라는 요 텍스트가 나오게 되죠. 요 텍스트는 수정하실 수 있어요. 요 서명을 사진 위에서 요 서명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형광펜이 생기면서 요 내용을 지우시고 다른 내용 입력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명을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나의 서명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서명 밑에 오른쪽 메뉴에서 모자이크 보이실 거예요. 모자이크 클릭해 보실게요. 모자이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건 이제 가리고 싶은 부분에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차량 번호판이나 또 행인들의 얼굴을 좀 매너상 가려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릴 부분이 적절하진 않지만 여기 봉우리한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볼 건데 모자이크 하는 부분을 이렇게 네모로 적용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사각으로 선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모자이크를 처리할 부분에 사각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이 사각형에서 이 꼭지점 있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데 여기에다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신 채로 이렇게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사각형이 생기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십자가 보이시죠? 여기에서부터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 사각형 앞부분은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마우스에서 손을 톡 대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자이크 입자 크기는 이 오른쪽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모자이크 입자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입자 크기가 거의 없죠. 근데 이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입자가 생깁니다.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X로 삭제할게요. 요거 삭제하고 싶으시면 X로 사진 위에서 삭제하시면은 삭제됩니다. 바로 삭제됐죠? 이제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이대로 화면 두시고 저희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제공하는 우리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포토 에디터 기능 계속적으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른쪽에 모자이크까지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텍스트와 스티커는 이 사진에 글귀라든지 또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배워보시면 텍스트 클릭해 보시면 네, 텍스트는 일반 텍스트를 추가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꾸며진 형태의 글씨를 넣으시거나 말풍선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텍스트를 추가하시고 싶다. 그럼 바로 상단에서 일반 텍스트 밑에 추가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럼 여기 이 가운데 텍스트 상자가 들어오죠.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왔을 때 바로 텍스트를 키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프스 산맥에서 찍었던 사진이니까 너무 추웠던 날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이 바뀌면서 키보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추웠던 날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좀 꾸며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말풍선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 아래에서 말풍선, 요 안녕이라는 노란색 말풍선은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겹쳐지죠? 그럼 요거 드래그 하셔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풍선은 마우스를 말풍선 위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텍스트 입력하시려면은 더블 클릭하셔서 그대로 우리 요 일반 텍스트 입력하셨던 것처럼 텍스트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요 말풍선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안녕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말풍선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아트 타입포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는 아래에 있는 스티커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스티커가 다양하게 있죠? 네, 스티커 여기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요 상단에 카테고리별로 있습니다. 요즘 하트 그리고 그 옆에 이제 T라는 거는 텍스트 형식의 스티커 그리고 또 요 아이콘 형식의 스티커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뭐 스마일 표시 하나 넣어 볼게요. 요 스마일 카테고리에서 요 첫 번째 웃고 있는 요 스티커를 클릭하면 바로 가운데 들어가고요. 요것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꾸며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X 클릭하시면 삭제되고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이대로 한번 사진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완료 버튼 보이시죠? 네,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제 사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메시지 나오죠? 우리가 지금 편집한 사진은 원래 이 사진 원본이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집한 사진은 여행이라는 폴더에 그대로 저장된다는 거죠.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밑에 새 파일로 저장한다는 건요. 원본 사진은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지금 꾸민 이 사진은 아예 새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 파일로 저장 클릭해 보세요. 새 파일로 저장 클릭하시면은 이제 요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꾸민 부분이. 그리고 지금 여기 왜 그리고 여기 지금 한 개의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라는 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확인 메시지예요. 혹시 이제 공유 중이거나 우리가 뭐 즐겨찾기로 이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은 뭐 삭제가 된다. 요거는 그냥 삭제할 건 아니니까 취소. 제가 뭔가를 잘못 클릭했나 봐요. 요거 취소 클릭할게요. 취소 클릭하시고.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사진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본과 우리가 편집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요게 지금 편집한 사진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원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가 볼게요. 지금 포토 에디터에 와 있는데 포토 에디터를 이제 나가는 겁니다. 왼쪽 상단에 요 마우스 가져가시면은 요 화살표 생기죠?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네,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금 여행이라는 폴더에 그대로 와 있는데 알프스라는 사진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원래 알프스 원본 사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시죠? 우리가 스티커 놓고 꾸민 사진이 이렇게 별도의 파일로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번호가 붙은 채로 즉 사진의 원본과 편집본이 같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은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형태로 사진을 편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포토 에디터 보느라고 좀 화면의 배율을 축소시켜 놓았는데 다시 화면 배율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요 점 3개, 주소 표시줄 오른쪽에 점 3개 클릭하셔서 100%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수강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포토 에디터 기능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 작성 기능입니다.
우리 보통 PC에서 문서 작성을 하시려면은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앱이 필요해요. 뭐 한글이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PC에 그러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예 네이버 마이박스 이 클라우드 자체에서 문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바로 이메일로 공유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컬 PC에 혹시라도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없어도 해서 작업해서 바로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여기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문서 작성해 보시도록 하실게요. 문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폴더 만드실 때 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만드셨었죠?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만드실 때도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폴더 만든 거는 배우셨었고 밑에서 한글이나 워드, 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 동일한 형태예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한글 한번 사용해서 문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글 클릭합니다. 한글을 클릭하시면 네, 새로운 탭이 하나 열리죠. 네이버 마이박스는 그대로 있고 새 문서가 하나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사용하셨던 분들은 요 한글과 좀 비슷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보여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한글 사용해 본 적 없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작성되는구나. 요 기능만 사용해 보시면 돼요. 위에는 뭐 글씨의 색깔이나 글씨의 크기나 또는 그림을 넣는다던가 다양한 메뉴가 있고 밑에 요 용지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 볼게요.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입력하셨나요? 이건요, 문서와 똑같이 편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글씨 크기를 굵게 하고 좀 크게 하겠다.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블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블록으로 지정하시면 요 상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글씨체는 함초롱 바탕이라는 글씨체고요. 글씨의 크기가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보다 숫자가 크면 글씨가 커지겠죠. 요거는 요 위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실 때마다 한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15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키워줬고요. 글씨 크기를. 그리고 굵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글씨 크기 바로 옆에 글씨 굵게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글씨도 굵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웬만한 이 편집 기능을 제공을 해요.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지금 이 상태로 물론 이제 더 길게 작성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시고 왼쪽 상단에서 저장하기 클릭해 보실게요. 저장하기. 이제 여기까지 다 문서 완성했다. 그럼 왼쪽에서 저장하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하기 클릭하시면은 요 내용대로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탭을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요 상단에 요 새 문서 있죠? 요거 그냥 X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X로 닫아주시면 네이버 마이박스에 지금 바로 내가 아까 여행이라는 폴더에 있었죠? 여행이라는 폴더에서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그대로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문서의 이름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배우신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그냥 새 문서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했지만 이것을 뭐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한 문서였다라고 하시면 이거 연설문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문서 이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문서를 왼쪽 체크박스에서 클릭하셔서 그리고 상단에 점 3개 클릭하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 있죠?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시면 네,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새 문서가 아니라 지금 새 문서에 블록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에서 새로운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설문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 문서의 이름은 연설문이라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계속적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하시려면은 이 파일을 그냥 여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요 이제 광고는 그냥 X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작성한 이 문서를 보여줍니다. 굵은 글씨로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되어 있는데 요거를 더 편집하겠다 하시면 바로 오피스 웹으로 편집하겠다. 편집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한컴 오피스 웹으로 편집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문서를 만들 때 보셨던 요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럼 추가적으로 내용을 뭐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요자 뒤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엔터키 쳐주셔서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입력을 하셨으면은 이제 왼쪽 상단에서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하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탭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연설문 탭을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이 내용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새로 고친 페이지.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네, 바로 이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문서 미리 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뒤로 나가볼게요. 네, 그럼 이제 연설문이라는 이 문서를 우리가 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제 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워드나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형태로도 파일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세요. 저는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서 이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문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나는 특정한 폴더 안에다가 만들지 않고 그냥 모든 파일에나 만들겠다. 그럼 왼쪽에서 모든 파일을 클릭하셔서 모든 파일로 아예 나가셔서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셔야지 이게 이렇게 특정 폴더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문서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오셨으면요.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도 시켜보고 그리고 뭐 편집도 해봤죠. 사진도 편집해보고 또 문서도 만들어보고 문서도 편집을 하셨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에 다양한 기능들을 다 배워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실 게 뭐냐면요.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PC에 있는 자료들을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 클라우드 안에서 파일의 이름 바꾸고 뭐 파일도 편집해보고 다양한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내 PC로 이제 업로드를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PC, 사무실이나 또는 PC방이나 학교나
다른 곳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어떤 PC에서건 다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우리 이제 왼쪽에 어 이제 네이버 홈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네이버 왼쪽 상단에 네이버 요 초록색 N 로고 보이시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오시면 이제 네이버 홈이죠. 지금부터 이제 잘 가정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네이버로 이제 로그인을 하신 상태예요. 로그인을 하신 상태인데 지금 이 PC는요. 우리 집에서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그 PC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위치를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지금 집에 계신 게 아닙니다. PC방 또는 학교, 또 친구네 집, 회사 등등 다른 장소에 가셔서 인터넷을 여셔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는 나의 집에 있는 PC가 아니에요. 단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네이버에 왔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네이버 마이박스로 가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PC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이박스로 이동해 보실게요. 오른쪽에 이 프로필 박스에서 마이박스 보이시죠? 네, 이 마이박스를 클릭하시고, 네, 여기 이제 마이박스에 이제 개요가 보이면 더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예 마이박스 로고를 클릭하시면은 마이박스로 연결이 되죠. 네, 네이버 마이박스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로 연결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봤던 네이버 마이박스의 화면은 익숙한 화면이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PC가 아닙니다. 다른 PC방에 또는 다른 회사에 다른 PC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갑작스럽게 내가 부동산 계약서에 뭔가를 이제 뭔가 이제 인쇄해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부동산 계약서라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어디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로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요 자료를 PC로 아예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이라기보다는 그대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내 PC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요. 이 부동산 계약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체크박스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선택하셨죠? 부동산 계약서를 선택하셔서 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려면요. 바로 상단에 내려받기라는 메뉴 보이실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자료를 로컬 PC로 내려받겠다는 거죠. 내려받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네,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면은 지금 다운로드 메시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 요 PDF 파일이 지금 내 PC로 다운로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PC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가 지금 PC로 들어왔는데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어떤 위치로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집에서 내가 사용하던 PC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요. 이 부동산 계약서가 어떤 위치에 다운로드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 이 오른쪽에 폴더 모양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 부동산 계약서가 저장되어 있는 다운로드돼서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바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의 표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폴더 모양,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요 위로 가져가시면 이 폴더 모양 바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 지금 파일 탐색기 자체가 열리죠? 그래서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서
이 부동산 계약서가 내 PC에 어떤 위치로 다운로드 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소 표시줄 보이시죠?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가 됐는데 아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다운로드라는 요 폴더에 다운로드가 되셨을 거예요. 이거 PC마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폴더의 표시로 열어주셔야지만 이 파일이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프린트를 하시거나 또는 메일에 첨부하실 때 뭐 잘 위치를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원래는 우리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어 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PC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로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클라우드에서 보았던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 파일을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는 확인하셨으면 이 탭은 X로 닫아주시고요. 우린 다시 네이버 마이박스로 이동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 파일은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시지 않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여행 폴더 한번 가보실게요. 여행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 우리 여행 갔던 사진, 예를 들면 이제 이태리 여행 폴더를 클릭해 보실게요. 이태리 여행 폴더를 클릭하셔서 여기 이제 사진이 하나밖에 없네요. 다시 여행 폴더로 가볼게요. 여행 폴더 클릭하셔서 일본 여행 폴더 클릭해 봅니다. 네, 일본 여행 폴더 안에는 일본 사진 2개가 있죠. 요거 2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2개의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박스로 클릭하셔서 2개의 사진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받기 하시면은 바로 2개의 사진 모두 한 번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다운로드를 실제 하지는 않고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린 다시 네이버 마이박스로 이동하실게요. 마이박스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서 우리 파일뿐만이 아니라 폴더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행 요 일상이라는 폴더를 선택하시면은 요거 폴더 전체를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일상이라는 폴더 안에 이미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상이라는 폴더는 다운로드 요 내려받기를 하시게 되면은 압축된 폴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우리 1회차 수업, 2회차 수업이죠. 2회차 수업에서 처음에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때 압축된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셨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폴더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요거는 압축된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요거를 같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예, 쉬는 시간이 조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일상 요 폴더를 클릭해 보시고요. 왼쪽에서 체크 클릭하시고 그리고 폴더를 이제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일상 zip 파일로 압축된 형태로 다운로드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요 위로 가져가시면 폴더의 표시, 이 압축 폴더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폴더의 표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열어지면서 일상이라는 폴더 전체로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네, 이 안에 파일이 많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사용하실 때는 요 일상이라는 압축된 폴더 클릭하셔서 압축 풀기 하셔서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 네이버 마이박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기능들을 오늘 또 배워보셨어요. 네,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지만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C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 모두 네이버에 접속을 하신 상태로 이제 마이박스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요, 굳이 인터넷 창을 열지 않아도 바로 PC에서 네이버 마이박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다른 PC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 여러분들 집에 계실 때 집에 있는
나의 PC에 있는 자료들을 쉽게 마이박스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그런 방식을 배워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 수업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사용하면은 좀 유용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만 이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구나.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고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데스크톱용 네이버 마이박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네이버 마이박스는 일단은 네이버라는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와서 네이버 마이박스의 서비스로 들어오셨는데요. 자,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왼쪽 메뉴 보시면 왼쪽 메뉴에서 이 스크롤 막대를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끝까지 내려보시면 왼쪽에 환경 설정이라는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앱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우리가 굳이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 마이박스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바로 PC를 전원을 켜시자마자 그냥 네이버 마이박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앱 다운로드를 클릭해 보시면 네,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 탐색기를 이제 경험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요. 밑에 다운로드 윈도우 64비트용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는데 요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사양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윈도우 시작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보이시죠?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셔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가십니다. 네,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가시면 네, 설정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네, 설정으로 오시게 되면요. 왼쪽에서 두 번째 메뉴 시스템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시스템. 네, 시스템으로 오셔서 오른쪽에 이제 보이시게 되는 메뉴가 시스템에 속한 모든 정보들인데 여기 맨 밑으로 와보세요. 맨 밑으로 오시면은 지금 왼쪽 시스템에서 맨 밑으로 오시면 정보, 내 PC의 정보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정보 클릭하십니다. 정보를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장치의 사양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일 거예요. 시스템 종류가 64비트 운영체제인 걸 확인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는 네이버 마이박스에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 64비트용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확인하셨으면은 설정창은 오른쪽 상단에서 X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64비트용 앱을 다운로드 받도록 합니다. 요 가운데 64비트 다운로드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바로 이제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메시지에서 마이박스 인스톨러 요거 이제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이거든요. 요거 다운로드 된 거 보셨으면요. 마찬가지로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된 위치를 바로 열어주겠다는 거죠. 그 위치를 열어보시면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로드가 됐는데 여기 네이버 마이박스 인스톨러 요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는 거 이제 설치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좀 까맣게 돼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시면은 예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클릭하시면 이제 이게 설치가 될 거예요.
설치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냥 다음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 그냥 설치 버튼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네, 진행하는 동안 요 네이버 마이박스 요 작은 박스 있죠? 요거 이제 불필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X로 닫아 주실게요. 설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PC 상태에 따라서 빠르게 설치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이게 이제 설치가 조금 있으면 더 완료가 될 것 같죠? 네,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요. 네, 이제 요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예, 요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설치되었습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오죠. 네, 여기서 이제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요, 지금 저는 여기서 재부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재부팅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재부팅 하시면은 이 PC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만 빠르게 재부팅을 할게요. 재부팅을 하겠습니다. 재부팅을 하는 동안 잠깐만 저는 빠르게 수업하면 잠깐 대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1분 정도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바탕화면에서 네이버 마이박스 바로가기 버튼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마다 이게 이제 저장된 위치는 다르겠지만 요 설치 파일 있죠. 요거 아마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데 수강생 여러분들은 다운로드라는 폴더 위치로 가시면 요 설치 파일 보이실 겁니다. 요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있지만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여셔서 다운로드 폴더 가셔서 이 인스톨러 설치 파일은 삭제해 주세요. 삭제하고요. 자,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 바로 가기. 네, 요 아이콘을 바탕화면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은 접속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마이박스 바로 가기가 실행이 돼서 네이버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잠시만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제 저처럼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또는 아예 매번 로그인이 자동 로그인이 되도록 해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를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PC를 켜자마자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가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탐색기에서 열기, 웹에서 열기가 있는데 이 웹에서 열기는 그냥 인터넷을 접속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기능과 똑같아요. 근데 이 탐색기에서 열기라는 거는 우리 PC에서 그냥 쉽게 네이버 마이박스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탐색기에서 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탐색기에서 열기. 탐색기에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우리 PC에서 이거 지금 파일 탐색기예요. 우리 그냥 우리 PC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폴더와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파일 탐색기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요. 원래 우리 PC의 모든 자료는 윈도우 C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PC에 있는 이 저장소와 별도로 마이박스가 이제 나의 파일 탐색기에 표시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폴더, 개인 폴더, 공유 폴더, 즐겨찾기, 휴지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익숙하실 수가 있는 게요. 우리 한번 네이버 마이박스 그동안 보셨던 온라인 버전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인터넷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보셨던 네이버 마이박스,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보셨던 요 화면인데, 지금 보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 모든 파일을 가지고 있는 폴더는 2개고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가 별도의 파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바로 파일 탐색기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파일 탐색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 중에서도 개인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폴더,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 말고 개인을 클릭합니다. 네, 개인 클릭하면 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폴더, 여행과 일상과 부동산 계약서 동일하죠. 우리가 지금 이 인터넷으로 접속했을 때에 보았던 요 체계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이는 화면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폴더 2개에 부동산 계약서라는 요 파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파일 탐색기에서도 쉽게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렇게 그냥 우리 로컬 PC에 있는 폴더나 파일처럼 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실제로 이 여행이라는 폴더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파일과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쉽게 우리가 파일이나 폴더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다시 개인으로 가볼게요. 왼쪽에서 개인 가시면은 여기 여행, 일상이라는 폴더 2개가 있는데 여기다 내가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럼 이제까지 배우신 거는요.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접속해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폴더를 만드셨지만 이제는 탐색기에서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파일 탐색기에서 내가 새 폴더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 클릭하셔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를 만들면은 지금 이 여행, 일상이라는 기존에 있는 폴더에다가 하나 새 폴더를 만든 거죠. 근데 이름을 뭐 연습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연습. 연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그럼 이건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 마이박스에 연습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파일 탐색기에서 쉽게 만든 거죠. 지금 내가 와 있는 위치가 네이버 마이박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그대로 잘 적용되었는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간 요 네이버 마이박스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요거 지금 화면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요 새로 고침 왼쪽 상단에 새로 고침을 클릭하시면은 네, 바로 연습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파일 탐색해서 쉽게 폴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파일을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저는 저의 파일 탐색기에 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계약서를 연습이라는 폴더로 그냥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래그 하셔서 넣으시면 되죠. 부동산 계약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습이라는 이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그대로 바로 네이버 마이박스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인터넷을 통한 네이버 마이박스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연습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보면은 이 안에 부동산 계약서가 바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PC에서 파일 탐색기를 쉽게 다루셨다면은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로 굳이 접속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윈도우 앱 다운로드를 사용을 하셔서 내가 PC를 켰을 때 바로 이 바탕화면에서 네이버 마이박스 바로가기 요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인터넷을 따로 열고 네이버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쉽게 나의 파일 탐색기에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파일을 올리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 부분은요,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고 또는 좀 나는 이것까지는 불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마이박스에
우리 데스크톱 버전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3회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